자, 먼저 오늘 시장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시장 정리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고 난 다음에 뭐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떡하지?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기존에 우리가 원칙 잡자라고 했던 부분만 자꾸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른다라고 해서 시장의 어떤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보니까 0.36%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다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 이제 디폴트 가느냐 안 가느냐 부채 협상 부분이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방은행 쪽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자체가 조금 높아지고 있다, 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받았던 부분도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사실 미국 시장이 요 라인 자체, 지금 보이는 요 라인 자체를 돌파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 증권대학에서도 이제 캔들 편에서 제가 교육을 시켜드린 것처럼, 보통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돌파하는 봉이 캔들이 나오면 여기 위아래에서 움직이면 사실은 크게 뭐 의미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중이라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한번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금리를 그냥 동결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일단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시황 잠시 얘기를 할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자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는 이제 6월 달에 25bp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게 일단 신경 쓰지 말자. 이번에는 페드를 한번 믿어보자. FOMC 회의에서 얘기하는 페드 의장들의 한번 페드 의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중앙은행 총재들의 말을 한번 믿어보자. 뭐 이렇게 말씀 좀 해드렸어요. 금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은 해결하겠죠. 디폴트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물론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뭐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통과는 할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은행 부분은 사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은행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민감해지죠. 지금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꺼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꺼져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하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 이제 추세 배울 때, 여러분들 간혹 이제 우리가 60분봉을 볼 때도 있고, 1분봉을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추세가 있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추세, 이거 색깔을 바꿀까요? 여기가 사실은 추세선이죠. 그쵸? 다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사실,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추세선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무너지고 하는 요 형국이 보통은 만들어지면서 추세가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밑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끊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이걸 한번 꺼보도록 하죠. 이렇게 추세를 꺼보니까 추세 이탈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도 지금 하락으로 꺼지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요번에 반등할 때 이제 요 추세를 넘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한테는 중요한 거지, 지금 이 끼고 내려오고 있는 부분 자체가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하락 추세로 가는 추세를 한번 꺼보면, 추세가 이제 예전에 이때부터 이제 하락으로 가기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 하락으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가만히 보면 하락 추세로 가는 도중에, 다시 끌게요. 이거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죠. 하락 추세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락 추세를 가는 도중에 이렇게 돌파를 할 때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한 번씩 돌파할 때가 있어요. 이 돌파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돌파했으니까 흥분한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죠.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면 일반적으로 표안치로 간다. 패턴으로 가든지 아니면 완만한 기존 추세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하락 추세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추세가 뭔지를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이게 추세에서 이제 반전율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건데 기존이 일단 하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무너지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도 이건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지죠. 왜냐하면 기존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하면 기존 추세가 상방이잖아요. 상방이죠. 그러면은 이 추세가 깨지면은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피보나치 갑니다. 원래 하던 대로 피보나치 한번 가서 꺼보고 피보나치를 꺼보니까 지금 어디에 걸려 있냐 하면은 전체 상승폭 대비 38.2% 지점이 걸려 있습니다. 원래는 피보나치로 봤을 때 어디까지 보통 봐주냐 하면 50%까지도 봐줘요. 그래서 50% 위에서만 추세를 돌리면 이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기본 추세의 명제입니다. 지금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서 걸침봉은 이탈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걸침봉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이제 리딩을 해드릴 때 오늘 오후에 이게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금 보자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반등합니다. 그렇죠? 반등을 하죠. 단지 항상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반등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죠? 반등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항상 추세를 턴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으니까 요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요번에 일단은 지금 보이고 있는 요 추세선부터 턴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조금 복잡하지만 말씀을 한번 해 드릴까? 이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기술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복잡하지만 얘기를 조금 그어드리면 여기 지금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냥 끄면은 여기에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주파동이 되고 여기 기술적 반등이 되죠. 기술적 반등이 되려 그러면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넘어섰다라고 해서도 막 흥분할 게 아니라 이거 돌파를 해서 만약에 상방으로 가면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요거에서 부딪혔다가 만약에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요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반등을 해서 올라가면 요거 위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지만 여기 올라가 줘야지만 잘 들으세요. 여기 올라가 줘야지만 기억하세요. 여기 올라가 줘야지만 우리가 이거 일봉으로 봤을 때 요 떨어지는 추세를 넘어서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가? 한 개 한 개씩 하다 보면 안 복잡한데 여기 한 번에 다 알아가니까 복잡하죠. 아마 강의 들으시고 저한테 계속 얘기 들으신 분들은 지금 공격할 타이밍이 거의 다 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거 아니신 분들은 지금 계속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교육도 들으시고 그렇죠. 이게 한 방에 다 되면은 조금 쉬울 수도 있겠죠. 제가 허무할 수도 있겠죠. 제가 주식 투자한 지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되고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전문가랍시고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는 게 2002년 6월부터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방송에 제 기법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방송 나간 지가 21년 그렇죠? 21년이죠. 2023년도니까 2002년부터 출연했으니까. 근데 그걸 일주일 만에 아니면은 유튜브 좀 보고 다 이해했다 이래 버리면 제가 너무 허무해지죠. 하지만 항상 얘기를 하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고 라면 집게 3년이면 라면은 못 끓여도 어떻게 된다? 손님은 맞는다. 라고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다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뭐 저는 크게 시장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일반적으로 상승으로 갈 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번에 상승으로 가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돌파를 하고 꺾이면 다 안 좋아요. 돌파를 하고 꺾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주추세가 되고 이게 보조 추세가 되고 이게 3번 파동으로 하락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요 꺾이면 이제 50% 지점까지 또 밀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요거 추세가 돌아설 때 주도주가 나온다. 요거 돌아설 때 주도주가 나온다. 그 주도주를 난 놓치지 않으리. 그걸 지금 자꾸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뭐 자동차도 일부 움직임을 주고 있고요. 뭐 한데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자, 닭은 그렇고 코스피는 확인이 들어섰죠. 그렇죠?
오늘 오전에 이제 얘기를 했는 것처럼 코스피는 확연히 일단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의 기준은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라 원래 오늘 딱 걸쳐졌죠. 이것도 똑같죠.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해 드릴 때 오늘 걸쳐진 붕이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 돌아야 됩니다. 양봉 2개 3개 뜨고 해가지고 뭐 주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추세를 처음 만들 때 그리고 그 다음날 강세 이어질 때 요 두 날의 시장의 주도주가 나옵니다. 아직도 늦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손실이 10% 20% 뭐 5% 7%의 손실이 났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시장이 턴에서 올라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안 올라가면 종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헤어지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죠. 물론 헤어지자고 얘기 안 하면 그냥 잘 지내면 되겠죠. 그런 마인드로 항상 주식을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전에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오늘 사실은 시총 상위 종목 지금 종목 보는 거는 사실은 약간 좀 반쪽짜리예요. 왜 자꾸 이게 반쪽짜리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보통은 그리고 그 주도주는 언제까지 그 주도를 하냐 하면 시장이 이렇게 한 파동 보이시죠? 요 한 파동 시장이 올라갈 때 요 한 파동을 주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여기서 추세가 요때 돌았잖아요. 요때 돌면은 요때 나온 주도주는 요 한 파동을 보통은 한다. 길면은 두 파동까지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2차 전지는 거의 두 파동을 끌고 갔죠. 그렇죠? 한 파동 혹은 두 파동인데 중요한 것은 그때 잡아야 돼요. 그때 아무도 그 종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 안에서 조금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롯데지주가 일단은 보이는데 72만 주 정도 이렇게 돼 있죠. 롯데지주도 지금 보면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롯데지주 요즘 경영권 관련돼서도 막 좀 시끄럽고 그렇죠. 뭐 그런데 롯데지주 오늘 거래가 조금 동반이 되면서 이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지금 롯데지주에 대해서는 뭐 삼성증권에서 매수 의견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증권에서 굉장히 좋게 보네요. 삼성증권에서 좋게 보는 종목군들은 일단 조금 관심을 가져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삼성자산운용이라는 이게 이제 같이 좀 엮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턴을 조금 갇혀 있고요. 삼성증권에서 지금 의견이 괜찮은 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관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관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패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밑에서 요 추세를 지금 턴을 못했죠. 이거 올라오는 것도 지금 6% 올랐습니다만은 6%를 올랐지만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요걸 볼 줄 알아야 돼요. 6%나 올랐네. 아우 좋아라가 아니라 6% 올라도 기술적 반등입니다. 심지어 요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지금 멈췄는데 아직까지 방향성을 잘 안 잡았어요. 그렇죠? 어디로 확실히 잡는지 한번 체크는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어입니다. 우리 한국타이어가 오늘 6%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타이어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언급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한 3-4번 되는 것 같은데 타이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가장 빠른 종목으로는 금호타이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금호타이어 제일 빠르다. 오늘도 빠르죠. 오늘 오전에 이제 한국타이어 테크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종목들 중에서는 흐름을 가장 먼저 타는 종목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드렸죠. 이건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다가도 납품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전기차용으로도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왜 필요한지 아시죠? 저번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타이어는 첫 번째는 전기차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이 조용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안 조용하면 엔진에서 잡음이 있기 때문에 바닥 노면 잡음까지 완전히 안 잡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전기차는 엔진에 잡음이 없다 보니까 바닥 노면 잡음이 너무 실내로 크게 들려요.
그래서 그거 일단 잡아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타이어 코드부터 시작해서 타이어가 언제 다 바뀔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뭐 예전에 중고차값 오르고 막 하는 부분이 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비가 중요한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연비가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 브레이크 밟았을 때 제대로 설 수 있는 타이어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기차용도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요즘 경기가 좀 불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판매도 좀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중고차일 때도 타이어는 보통 바꾸죠.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이제 리타이어 관련해 가지고 리타이어는 그건데 은퇴인데 죄송합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타이어 바꾸는 거, 교체용 타이어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요즘 이제 석유 가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원재재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타이어 여러분들이 같이 좀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11% 정도 지금 오르곤에 있는데 여전히 뭐 가고 있는 중이죠. 넥센 타이어도 나쁘지 않고요. 넥센 타이어도 나쁘지 않고 추세 돌리고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아직까지 추세 못 돌린 애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지금 패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패턴 돌파하면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는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에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좀 움직이고 있고, 두산바켓 여전히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SKI 테크놀로지 같은 사실 이제 요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모멘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전기차 안 한다 그러지 않죠. 다 전기차 여전히 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도 신차 나오는 거 보면 여전히 전기차 하고 있죠. 물론 독일에서 이제 e퓨얼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전기차는 다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많이 오른 거, 일부 2차 전지는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뭐 조정 정도? 뭐 그런 식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전히 관심은 가지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게임즈 좀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로노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됐고요. 이건 개별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 원텍 같은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뭐 코스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냥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신규로 뭐 접근을 큰 종목들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뭐 쉬운 종목은 안 보입니다. 근데 어차피 시장 턴할 때 해야 되는 종목군들, 턴할 때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부는 뭐 급하게 종목은 하지 마시고 턴할 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제가 뭔가 철학적인 명제가 있어야지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왕조를 바꿀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듯이, 그렇죠? 철학적인 명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의 기본 철학적인 명제 3가지 언급해 드렸다시피,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가격은 스스로 추세를 이룬다. 세 번째가 역사는 반복된다. 특히나 만들어진 추세는 거기서 파생되는 게, 만들어진 추세는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역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더라. 지금이 이제 완전 변곡점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에 그래도 음봉 떨어질 때 제가 오늘은 걸쳐진 봉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오전에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시장 잘 대응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마인드를 자꾸 맞추시면서 성공 투자로 여러분들 모두 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한번 칠까요? 화이팅입니다.